오늘은 바로 무조건 챙겨야 할 건강검진. 아무 데도 안 아픈데 굳이 검진을 해야 하나요? 근데 건강검진은 최소한의 필터라고 보셔야 돼요. 나도 모르게 병을 더 키울 수 있거든요. 추가로 고려해 볼 만한 검사들이 뭐가 있을까요? 건강검진에도 사실 성수기가 있다는 거 알고 계신가요? 여러분, 벌써 올해가 이렇게 끝나가고 있어요. 혹시 건강검진 귀찮은데 다음 달에 해야지 하고 미뤄두신 분들 많으시죠? 그렇게 미루다가 정신 차려보면 어느새 12월이잖아요. 사실 저희도 아직 안 했고요. 그래서 오늘은 바로 무조건 챙겨야 할 건강검진, 그리고 실제로 도움이 되는 현실 꿀팁까지 아주 솔직하게 알려드릴 거예요. 오늘 영상 하나만 제대로 보셔도 건강검진 어떻게 받을지 평생 전략이 딱 잡히실 거예요. 환자분들이 제일 많이 하시는 말이 있어요. 아무 데도 안 아픈데 굳이 검진을 해야 하나요? 이런 질문이에요. 사실 정말 많은 분들이 그렇게 생각하시는 것 같기는 해요. 근데 그게 가장 큰 오해이고 나도 모르게 병을 더 키울 수 있거든요. 사실 무서운 병들은 대부분 조용히 진행되잖아요. 위암, 대장암, 간암, 유방암, 폐암, 갑상선암 같은 모든 질환들은 초기에 대부분 거의 증상이 없거든요. 진료보시다 보면 정말 많아요. 이걸 조금만 빨리 발견했으면 간단히 끝났을 텐데 하고 아쉬워하는 분들이 있어요. 우리 몸속의 장기들은 이상하게도 아프다라는 신호를 잘 안 보내잖아요. 예를 들어 간이나 콩팥 같은 장기들은 70에서 90% 정도까지 망가져도 증상이 없는 경우들이 대부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안 아프다라는 말이 즉 괜찮다라는 말은 절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건강검진은 불편함을 찾는 검사가 아니고 큰일 나기 전에 막아주는 보험 역할을 하는 거죠. 국가검진은 무조건 해야 한다고들 말하는데요. 막상 어떤 검사들이 포함되어 있는지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아요. 국가검진 항목이 사실은 굉장히 치밀하게 골라놓은 검사들이잖아요. 쉽게 말해서 가성비가 완전히 검증된 검사들만 모아놓은 세트라고 보시면 돼요. 구성은 신장, 체중, 허리둘레, 혈압, 시력, 청력, 그리고 혈액검사, 소변검사, 흉부 엑스레이, 그리고 육대암 검진. 이 조합이 괜히 들어간 게 아니거든요. 모두 효과나 안정성, 예후 개선, 비용 대비 효율이 다 검증된 항목들이에요. 국가검진은 아래 5가지 조건을 모두 만족해야 포함될 수 있어요. 우리나라 국민에게 중요한 건강 문제인지, 조기 발견했을 때 분명한 이득이 있는지, 전국에 어디에서나 받을 수 있는 만큼 검사 방법이 현실적인지, 검사를 했을 때 얻는 이득이 검사로 인해 생길 부담보다 더 큰지, 비용 대비 효과가 충분한지. 이 5가지를 통과해야지 국가가 세금을 들여서 제공하는 검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을 정말 강조하고 싶어요. 많은 분들이 건강검진은 한 번 받고 나면 검진에서 아무 이상 없다는데요? 약은 더 이상 필요 없다는데요? 이렇게들 많이 말씀하시거든요. 근데 건강검진은 말 그대로 큰 그물이에요. 큰 질환을 놓치지 않도록 만든 최소한의 필터라고 보셔야 돼요. 그래서 불편함, 통증, 이상이 있는데 검진이 정상이니까 괜찮죠? 라고 생각하시면 안 되고, 증상이 있으면 검진이 아니라 꼭 진료를 받으셔야 돼요. 참고로 국가검진 항목에는 없지만은 저는 심전도 검사도 가능한 꼭 같이 해보시라고 말씀드리고 있어요. 사실 심전도가 진짜 가성비 최고 검사 아닌가요? 부정맥, 심근경색처럼 조용히 진행되는 심장질환을 미리 잡아낼 수 있는 거의 유일한 검사예요. 스마트워치 심전도는 사실 참고용이고 병원에서 팔, 다리, 가슴에 전극을 붙여서 하는 심전도가 그 정확도는 비교가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럼 이제 오늘의 핵심이죠. 정말 꼭 받아야 하는 검사들, 그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번 해볼게요. 원장님, 첫 번째는 뭐라고 생각하세요? 당연히 위내시경이죠. 한국은 위암이 정말 흔한 나라거든요. 그래서 국가에서도 40세 이후에는 2년에 한 번씩 위내시경을 꼭 하라고 하고 있어요. 근데 실제 현장에서 보면 2년은 조금 길다고 느껴지긴 해요. 위 상태가 안 좋으신 분들 1년에 한 번은 해보시는 게 좋아요. 심지어 3개월에서 6개월 내로 재검이 필요한 경우들도 많아요. 근데 40세 이전이라고 하더라도 가족력이 있거나 평소에 속쓰림, 체하는 증상, 상복부의 불편감이 반복되는 분들은 나이를 기준으로 삼지 말고 꼭 미리 검사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맞아요. 수면 내시경, 비수면 내시경 고민들 많이 하시거든요. 수면 내시경의 경우 안정적으로 수면이 이루어지면 위가 이렇게 요동치지 않고 가만히 있기 때문에 작은 병변도 잘 관찰할 수가 있거든요. 그런 면에서 협조가 잘 안 되는 비수면 내시경보다는 위험성이 더 적고 오히려 정확도는 좀 더 높을 수 있죠. 근데 사실 모든 분들께 수면이 좋은 건 아니잖아요. 특히 나이가 많으신 고령 환자분이나 산소 포화도가 떨어지기 쉬우신 분들, 그리고 폐에 기저질환이 있으신 분들은 비수면이 더 안전할 때가 있잖아요. 그래서 비수면으로 할 때 구역질을 조금 덜 느끼게 하는 팁이 있어요. 코로 들여 마시고 입으로 하 이렇게 숨을 쉬고 트림이 좀 나와도 억지로 좀 참아 주셔야 돼요.
위내시경은 공기를 넣고 위 주름을 펴서 하는 검사이기 때문에 그렇게 해야만 검사가 오히려 신속하게 진행될 수가 있어요. 트름이 나온다고 이렇게 꼭 트름을 다 해버리면 애써 넣은 공기가 다시 다 빠지게 되면서 관찰을 제대로 할 수가 없어서 오히려 검사 시간은 더 길어지고 불안전한 검사가 될 수 있답니다. 눈을 감지 말고 한 지점을 계속 바라보면서 5분만 버티면 끝난다, 이런 마음가짐을 가져보시면 진짜 도움이 되실 거예요. 그 다음은 대장내시경이죠. 위내시경만큼이나 사실 중요하잖아요. 대장암은 대부분 용종, 선종, 암 이런 순서로 진행이 돼요. 그래서 용종 단계에서 미리 제거하면 암을 예방하는 효과가 아주 크죠. 용종이 암이 되기까지 걸리는 시간은 보통 5년에서 15년 정도로 보고 있어요. 그래서 국가검진은 50세부터는 분변 검사를 통해 검사를 하고, 분변에서 피가 나오면 2차 검사로 대장 내시경을 시행하고 있어요. 대장 내시경 후에 이상이 없거나 정상인 경우에는 5년마다 내시경을 하도록 권고하고 있어요. 하지만 요즘은 생활습관하고 식습관 변화로 대장암 진단 연령이 점점 내려오고 있거든요. 개인 희망 검진으로 시작한다면 저는 40에서 45세쯤엔 한 번쯤 검사를 시작해보는 걸 추천해보고 싶어요. 가족력이 있다면 더 빨리 해보셔야 하고요. 대장 내시경 검사 주기는 선정이 없는 경우에는 4년에서 5년 간격, 선종이 있었던 경우는 조직검사 결과에 따라 그리고 크기에 따라 1년에서 2년 간격, 분변 자멸 검사 양성인 경우에는 나이에 상관없이 즉시 대장 내시경을 해보시면 돼요. 세 번째, 많은 분들에게 추천드릴 수 있는 거는 복부 초음파예요. 가성비가 정말 좋아요. 지방간, 간경변, 간암, 담낭 용종, 담석, 췌장질환, 신장 종양 이런 것들을 금식만 하고 있어도 간단하게 확인할 수 있어요. 그리고 초음파는 검사자의 숙련도에 영향을 받기 때문에 공복 상태나 수검자의 장내 가스 상태에 따라서 사각지대나 가려지는 부분들이 생길 수 있고, 특히 췌장의 경우에는 후복막 장기이기 때문에 뱃살이 있거나 하신 분들은 잘 안 보이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혹시 이상 소견이 보이거나 애매한 부분들이 있다면 바로 CT로 정확하게 다시 한번 확인해야 돼요. 그래서 초음파는 선별검사, CT는 확진검사 개념으로 보시면 딱 맞을 것 같아요. 네 번째는 여성분들이 꼭 챙겨야 하는 검사들이에요. 유방암은 40대부터 증가해서 50대에는 정점을 찍죠. 그래서 국가에서도 40세부터는 유방 촬영을 제공하고 있어요. 그런데 치밀 유방인 경우에는 유방 촬영만으로는 병변이 잘 보이지가 않아요. 암에 힌트가 될 수 있는 혹이나 미세석회화 같은 게 가려질 수 있거든요. 그럴 때는 유방 초음파가 꼭 필요해요. 맞아요. 만져지는 멍울이 있거나 피, 분비물 같은 게 나오는 경우에는, 그리고 또 가족력이 있는 경우에는 40세 이전이라도 유방 촬영이나 초음파 검사를 받아보는 게 좋아요. 그리고 우리나라에서 흔한 갑상선암, 초기에 발견하면 갑상선을 반만 절제하는 수술도 가능하기 때문에 삶의 질이 정말 달라질 수 있어요. 갑상선 초음파는 금식도 필요 없고 부담도 적기 때문에 저는 적극적으로 추천해드리고 있어요. 사실 지난주에 오셨던 40대 거의 후반의 여성분이셨는데 지금까지 한 번도 갑상선 혈액 검사나 갑상선 초음파를 받아본 적이 없는 상태로 목에 뭔가 만져져서 오시게 됐거든요. 갑상선 초음파를 보게 됐는데 그 목에 만져지는 덩이는 단순 낭종이었는데 그 반대편에 별로 모양이 좋지 않은 결절이 있었어요. 그래서 바로 조직 검사를 했고 그 결과 갑상선 암이 확인이 되셔서 큰 병원으로 수술을 예정하러 가셨거든요. 본인도 검진을 좀 일찍 해볼 걸 이라는 생각을 하셨다고 하셔서, 갑상선 초음파 검사는 시간도 별로 걸리지 않고 어려운 검사가 아니니까 미리미리 꼭 한 번쯤은 확인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여섯 번째는 경동맥 초음파예요. 경동맥은 대동맥에서 뇌혈관으로 바로 이어지는 아주 중요한 혈관이죠. 뇌혈관은 초음파로 직접 볼 수가 없다 보니까 경동맥 상태가 전신 혈관 건강의 힌트가 되어서 최근 중요성이 많이 강조되고 있잖아요. 보통 40대부터는 2년에 한 번씩, 특히 고지혈증이 있으신 분들은 매년 체크해 보시는 걸 추천드리고 있어요. 이 연구에서는 경동맥에 생긴 노폐물 덩어리인 플라크의 두께에 따라서 그 점수를 매기고 점수가 올라갈수록 뇌졸중이나 심장혈관 질환 위험이 얼마나 증가하는지를 분석했어요. 1.5에서 2.5mm는 1점, 2.5에서 3.5mm는 2점, 그 이상은 3점. 논문 결과를 보면요, 플라크 점수가 1점 올라갈 때마다 메이스 위험이 1.26배 증가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어요. 게다가 이 지표가 기존의 스코어2보다 더 정확할 수 있다는 결과도 있어서 최근에는 플라크 자체가 굉장히 중요한 지표로 보고되고 있다는 의미예요. 논문에서 말하는 메이스는 메이저 어드버스 카디악 이벤트의 줄임말인데요. 쉽게 말해서 심장이나 뇌혈관계에서 생길 수 있는 큰 사고를 묶어서 부르는 말이에요. 심근경색, 뇌졸중 같은 것이 대표적이에요. 또 여기에 나온 스코어2라는 건 앞으로 10년 안에 심혈관 질환이 생길 확률을 계산해주는 지표예요. 특히 고지혈증 환자에서는 혈관벽 두께나 플라크 유무에 따라 목표 LDL 수치도 달라지고 필요한 약 용량도 달라져요. 그래서 저는 고지혈증이 있으신 분들은 꼭 한번 경동맥 초음파를 받아보시라고 권유드리고 있어요.
마지막은 골밀도 검사예요. 특히 폐경 이후 여성분들은 골다공증 위험이 급격하게 올라가잖아요. 골다공증은 평소에 증상이 없다가 골절이 생기면 정말 치명적일 수가 있어요. 증상이 없지만 생길 수 있는 합병증들이 너무 크거든요. 척추나 고관절의 골절은 과다출혈이나 그로 인한 폐질환으로 이어져서 사망 위험성을 엄청 높일 수가 있어요. 나이가 많은 노인분들에게는 생존율 차이가 엄청 크게 발생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한 번 검사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골다공증 치료를 시작하면 추적 관찰이 더 중요한 것 같아요. 약에 따라서 임의로 중단하면 오히려 골감소가 더 크게 일어나서 뼈가 더 약해지는 경우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약의 효과가 잘 나타나는지 정기적으로 검사하고 체크하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럼 국가검진이나 필수 검사를 제외하고 상황에 따라 추가로 고려해 볼 만한 검사들이 뭐가 있을까요? 우선 흡연자라면 폐암 저설량 CT를 강력히 추천드려요. 방사선 노출도 낮고 조기 폐암 발견에 실제로 도움이 되는 검사잖아요. 그리고 B형 간염, C형 간염, 강경변처럼 간암 고위험군이신 분들은 6개월마다 초음파 검사와 AFP 간암 표지자 검사를 함께 해보는 것이 표준으로 되어 있어요. 이 검사는 국가검진에서도 40세 이후부터는 제공되니까 꼭 챙기셔야 해요. 많은 분들이 병원에 오셔가지고 선생님 피검사 한 번으로 암 다 알 수 있는 거 맞죠? 라고 물어보시거든요. 암 표지자 검사는 조기에 암을 찾는 용도로는 큰 의미는 없는 것 같아요. CEA나 CA19-9, CA125 같은 검사는 위양성이 너무 많기 때문에 실제로는 암이 아닌데 수치가 높다고 나오는 경우가 굉장히 흔해요. 그렇게 되면 불필요한 검사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래서 의학적으로 근거가 충분하다고 인정되는 건 AFP, 간암검사, PSA, 전립선암 정도예요. 그 외에는 조기 발견용 검사로는 권장하고 있진 않죠. 저는 그리고 보통 60세 이상이거나 고혈압, 고지혈증, 당뇨, 뇌동맥류나 뇌경색, 지주막하 출혈의 가족력이 있으신 이런 위험인자가 있으신 분들은 한 번쯤은 뇌 MRI나 MRA를 확인해 보시라고 권유를 드리기는 해요. 뇌는 혈관 상태를 확인하려면 MRI나 MRA가 유일한 방법이거든요. 특히 원인 없이 두통이 오래 지속되거나 진통제를 먹어도 머리가 계속 아프신 분들, 어지러움이 계속 반복되시는 분들은 꼭 한번 찍어보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검사 결과가 나오면 물론 정상 범위 안에 있는지도 중요하긴 한데 1년 전보다 더 올랐는지 떨어졌는지 그리고 얼마나 변했는지가 더 훨씬 중요한 정보라고 생각하거든요. 예를 들어서 혈당이 95, 103, 108 조금씩 오르고 있거나 콜레스테롤이 매년 미세하게 상승 중이거나 간 수치가 정상 범위 안에서 조금씩 증가하는 이런 변화는 모두 생활 습관을 지금 당장 바꿔야 한다는 신호거든요. 정상 범위에 있다고 절대 안심하시면 안 돼요. 건강검진에도 사실 성수기가 있다는 거 알고 계신가요? 특히 여름 휴가 전, 그리고 12월. 그 중에서도 12월 31일은 최악이에요. 그날은 정말 그냥 병원이 시장통처럼 엄청 바빠요. 오전에만 수십 명이 몰리기 때문에 검사하는 의사들도 좀 지치고 검사 받으신 분들은 기다리느라 너무 힘이 들죠. 반대로 검진 시즌 중에는 가장 여유로울 때가 바로 1월이에요. 1월에는 예약도 좀 널널하고 검사 대기 시간도 거의 없어요. 심지어 상담도 평소보다 훨씬 더 길게 받아보실 수 있어요. 궁금하신 거 다 물어보시면 다 대답해 주실 수 있거든요. 내년 걸 1월에 받으면 되나요? 하고 물어보시는 분들도 있는데요. 가능하죠. 전년도에 검진을 못 받으신 분들은 전년도 미수검자로 신청을 하시면은 1월부터 6월까지 받을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작년에 못 받았다고 걱정만 하고 지나가실 필요는 없어요. 올해 1월에 바로 받으시면 됩니다. 오늘은 이렇게 건강검진에 대해 꼭 알아두셔야 할 내용들을 정리해봤어요. 생각보다 복잡해 보이지만 결국 한 가지 목적이죠. 질환을 예방하고 조기에 발견해서 여러분의 삶을 지키는 것. 검진 받을 때는 조금 귀찮기도 하고 금식도 해야 되고 내시경 준비하는 것도 번거로울 수 있지만 이걸 통해서 내년, 내후년 그리고 미래의 건강이 완전히 달라질 수 있다는 걸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앞으로도 여러분의 건강을 지키는데 꼭 필요한 정보를 꾸준히 준비해 올게요. 지금까지 소화기내과 전문의 건담 이비인후과 전문의 주세연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